눈이 부서지는 소리를 온몸으로 느끼며 한 발씩 내디뎠어요. 시야가 하얗게 가려진 그 순간 사방에서 맹수처럼 몰아치는 강풍과 폭설이 저를 덮쳤죠. 얼굴이 얼얼해지고 손발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고요한 자연에 대한 막연한 동경 따위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지금은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핥힐 때마다 비틀거렸고 쉴 새 없이 내리는 눈 속으로 온몸이 파묻혔어요. 한파 속에서 장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아무리 고개를 들어도 앞이 보이지 않았죠. 폭설로 뒤덮인 설경은 끝없이 펼쳐진 하얀 감옥 같았고 고립이란 단어가 이토록 두렵게 다가온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정신을 붙잡으려 안간 힘을 썼지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순간 차가운 통증이 다리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눈 속에 파묻힌 다리를 빼내려 했으나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이를 악물고 눈을 털어내며 다시 일어서 보려 했지만 이미 채오는 강풍에 빼앗길 대로 빼앗긴 뒤였습니다. 발끝부터 서서히 마비가 올라오면서 더 이상의 전진은커녕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어졌어요. 젠장, 입 밖으로 새어나온 짧은 탄식은 무력감과 함께 허공에 묻혔죠. 부상으로 인한 통증과 혹독한 추위가 겹치니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 말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온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나 헬리콥터라도 있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를 안고 고개를 들어보려 했죠. 하지만 빗발치듯 쏟아지는 폭설이 시야를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고 온 세상이 순식간에 텅 빈 설원 한가운데로 저를 가뒀어요. 힘겹게 다시 일어나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을 때마다 강풍과 한파는 무자비하게 등을 짓눌렀죠. 어쩌면 이곳이 제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매서운 바람은 얼어붙은 볼을 마구 핥히었고 기척조차 느낄 수 없는 외딴 설경은 저를 완전히 고립시켰어요. 이제 끝인가? 무릎을 꿇고 눈 속에 파묻혀가며 중얼거리는 동안 체온은 더욱 빠르게 떨어져 갔습니다. 주변은 이미 하얀 공포로 가득 찼고 추위 속에서 몸은 점점 무감각해졌어요.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절망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막막했죠. 공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프랑스에서부터 여기까지 혼자 왔건만 이대로 강풍과 폭설 속에서 얼어 죽는다는 게 너무나 허무했어요. 고개를 들어 도움을 청해보려 해도 입술이 떨려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저 아무 말도 못한 채 설원에 묻혀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의식을 잃으면 다시는 깨어날 수 없을 거란 직감이 들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눈보라 속에서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을 거라 여겼던 설원 한가운데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죠. 처음에는 환청이라 생각했어요. 그저 강풍 소리가 제 귀를 속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일정한 간격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순간 혹시 사람일까? 하는 희미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몸이 천근만근처럼 가라앉고 의식이 흐릿해져도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신을 붙들어 보려 애썼습니다. 혹시 제가 내지른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입술을 달싹이며 바람에 삼켜질 듯한 작은 소리로 여기요 하고 간신히 외쳐보았죠. 솔직히 그 목소리가 제대로 들렸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생각이 온몸에 전율처럼 스쳤어요. 그러다 눈발 사이로 누군가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흐려진 시야 너머로 폭설 속에서 우뚝 선 어깨와 단단해 보이는 실루엣이 희미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환각이 아니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날카롭게 몰아치는 강풍과 솟구치는 불안감 사이에서 그 존재는 점점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죠.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짙은 눈썹과 강인한 턱선을 가진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설원의 혹독한 환경과 한파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잔잔하게 흔들림이 없었죠.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십니까? 그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제 손발에 느껴지던 얼어붙은 통증이 잠시나마 무뎌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추위가 제 목을 조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의 체온 유지가 급하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신속하게 주위 지형을 둘러보며 바람을 피할 만한 자리를 찾아냈죠.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의 이름은 장민혁이었어요. 한국 특전사 출신 탐험가였습니다. 군 복무 시절부터 수많은 혹한기 훈련을 거쳤고 전역 후에도 틈만 나면 자연을 찾아다니며 그 속에서 경외감을 느끼며 살아왔다고 했죠. 그는 제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안전지대를 찾기 위해 짧은 시간 안에 날카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눈더미 중 비교적 바람이 덜 부딪히는 지형을 재빨리 파악한 뒤 저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그가 저를 일으킬 때 서서히 통증이 다시 엄습했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강풍 소리 사이로 조금만 견디세요 라는 말이 또렷이 들렸어요. 폭설로 덮인 대지는 여전히 잔혹했지만 그의 존재가 제게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지만 저는 그것을 내색할 힘조차 없었죠. 한파와 폭설을 뚫고 겨우 눈뚝 아래쪽으로 이동하자 살을 도려내는 듯한 강풍을 조금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는 휴대용 삽을 꺼내 눈을 파내며 작은 피난처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죠. 불과 몇 분 전까지 폭설과 추위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 있던 저로서는 그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기민하고 능숙해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어떤 훈련을 받아왔길래 이 혹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잠시 후 그는 자신이 챙겨온 짐을 빠르게 풀어헤치더니 방안 텐트를 펼쳤죠. 울퉁불퉁한 눈 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차가운 손으로 폴대를 세우는 모습이 숙달된 전문가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곁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이미 다리 부상과 극도로 떨어진 체온 때문에 제대로 일어서기도 힘든 지경이었어요. 한파에 굳어버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가 절 한번 흘끗 돌아보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목소리에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일처럼 침착하고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그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를 얻었죠. 이 모든 게 혹시 환각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몰아치는 강풍 속에서도 그가 제 곁에 있다는 게 느껴질 때마다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안도감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텐트를 설치하는 동안 민혁 씨가 고개를 돌려 제 상태를 살폈을 때 저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는 말수도 적고 표정도 별로 없었지만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느껴졌죠. 제가 뭐라도 말하려고 입을 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목을 막아서 괜찮아요라는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텐트는 금방 자리를 잡았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폭설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저는 안도가 됐죠. 폴대 설치를 마무리한 민혁 씨가 텐트 입구를 열며 이제 들어가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다리가 너무 저려서 혼자 기어 들어가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민혁 씨가 조심스럽게 절 일으켜 세워 안으로 부축해 주었고 덕분에 한파 속에서도 어떻게든 텐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의 거친 눈보라 소리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한순간에 멀어졌어요. 텐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나 다르다니 이 얇은 막이 주는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죠. 여전히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몸을 감싸 안으며 이제 살 수 있겠다는 안도감에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작은 휴대용 난로가 텐트 한 구석에서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고 민혁 씨가 곧바로 담요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담요를 몸에 꽁꽁 감으며 조금이라도 더 따뜻함을 붙잡으려 애썼죠. 이내 심장 박동이 차분히 가라앉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미친 듯이 텐트를 덮치고 있었지만 이 작은 공간만큼은 마치 따뜻한 동굴 속처럼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잠깐 사이 머릿속으로는 아까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설 속에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며 절망했었는데 말이죠. 민혁 씨는 보온 장치를 챙기며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특전사 시절에 이런 곳에서 훈련하던 경험이 있어서 익숙합니다. 민혁 씨는 군 시절에 한파 훈련을 경험해봤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잠시 들으며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죠. 맹렬한 바람 소리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누군가를 구하려 나설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말이에요. 게다가 언어와 문화도 다른 저를 전혀 꺼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에 이 사람의 배려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솔직히 존경심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동시에 제가 무모하게 이 서론에 뛰어든 건 아닌지 다시금 생각이 들기도 했죠. 정말 고맙습니다. 저의 말에
민혁 씨는 잠깐 고개를 저었어요. 자연 속에서는 누구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녁 후에도 이런 탐험을 하는 이유는 군 시절에 배운 걸 잊고 싶지 않아서예요. 자연 속에 들어오면 두려움 대신 경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 문득 지금처럼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민혁 씨는 반쯤 굳어있던 제 손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어요. 손가락 사이사이에 이미 추위로 인한 동상 초기 증상이 보이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는 배낭에서 약품과 작은 연고통을 꺼내더니 부드러운 솜에 약을 덜어 제 손을 살살 문질러줬죠. 그때 느껴졌던 묘한 통증과 동시에 찾아온 따뜻함이란 절대 잊기 힘든 감각이었습니다. 휴대용 난로 위에 작은 주전자를 올려 물을 데우는 동안 텐트 안에 살짝 습기가 맺혔어요. 그 습기마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기의 증거처럼 여겨졌죠. 물이 끓어오르자 민혁 씨는 제게 따뜻한 물을 권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미묘한 온기에 점점 눈앞이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술렁이던 마음이 차츰 가라앉자 저는 주변을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텐트 바깥은 형언할 수 없는 험난한 세상이지만 이 좁은 공간 안에서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강풍 소리밖에 없었어요. 어느새 바깥소리가 텐트 벽을 두드리는 배경음처럼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리듬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죠. 텐트 안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저는 몸을 부들부들 떨던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어요. 정신이 다시 또렷해지자 밖에서 미친 듯이 몰아치는 폭설이 오히려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막 하나의 보호를 받는 것만으로도 삶과 죽음의 경계가 크게 달라지는 셈이니 순간순간이 신기했죠.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민혁 씨를 보며 낯선 곳에서 만난 낯선 이가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깨달았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버틸 수 없었을 텐데 이제는 그와 함께 이 험난한 밤을 버티고 있으니까요. 한파와 추위가 몰아치는 설원 속에서도 한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피로감이 잠시 제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기도 했지만 적어도 이곳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민혁 씨와 저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돌아가며 작은 난로 가까이에 앉았고 보온 덮개나 담요를 어떻게든 최대한 효율적으로 나눠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서로 언어와 문화가 다름에도 그 벽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길거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문장과 손짓, 그리고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가 물 한 모금을 권해주거나 제 다리 상태를 체크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만 봐도 아,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안심이 들었죠. 극한의 추위 속이라 그런지 인적 유대감이 더 빠르게 쌓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지내다 보니 제 마음속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날 구해준 은인이라는 인식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배려와 책임감 그리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매료되기 시작했죠. 마치 한겨울밤 안개 속에 홀로 서 있던 제가 불빛을 발견하고 그 빛에 점점 가까워지며 안정을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은 그를 몰래 훔쳐보며 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담담하면서도 강인하게 만든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한국 특전사 출신이라는 경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았죠. 차갑고 험난한 설원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저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도 모르게 당신처럼 되고 싶네요 라고 중얼거린 적이 있어요. 제 발음이 다소 어색했는지 그는 네? 하고 되묻더군요. 저도 모르게 뱉은 말이라 설명 없이 얼버무렸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이 사람을 닮고 싶다라는 깊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눈보라는 여전했지만 이상하게 텐트 안은 점점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어느새 민혁 씨의 모든 행동이 안심이 되었고 저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회복되어 텐트 안을 정리하기도 했죠. 다리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민혁 씨를 만나기 전과 비하면 이 정도 통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유라는 게 꼭 혼자만의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자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강풍과 한파가 몰아치는 극한의 상황에서 느낀 인간적인 따뜻함이 제 마음속에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 따뜻한 순간에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졌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마리안 몽블랑이에요. 야생동물 사진작가로 일하면서 틈틈이 모험을 찾아다니죠. 이번엔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고 자부했는데 잠시 말을 멈추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진심 어린 소개에 민혁 씨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 특전사 출신으로 지금은 세계 곳곳을 돌며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을 찾아다닌다고 했죠. 그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평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이제 조금 쉬어야 할 때라는 걸 둘 다 알았던 거죠. 한참을 사투를 벌인 뒤에 짧은 휴식, 그 순간이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밤이 지나고 눈보라가 조금씩 잠잠해질 때쯤 텐트 안에 있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잠에서 덜 깬 눈으로 텐트 입구를 바라보니 강풍 소리도 이전보다는 한결 덜 요란해진 것 같았죠. 몸을 일으켜 앉으려니 다리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이 된 건지 어젯밤보다는 움직임이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솟아났어요. 일찍 깨어있던 민혁 씨는 주변 상황을 확인하더니 눈보라가 잦아든 것 같습니다. 텐트를 접어 이동해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밖을 확인해보니 정말 밤사이 폭설이 잠잠해진 게 느껴졌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부상당한 다리는 제대로 체중을 지탱하지 못했고 제가 휘청거리자 민혁 씨가 바로 저를 붙들어 세워주었죠. 그는 제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배낭에서 전투용 나이프와 로프를 꺼냈어요. 눈 덮인 지형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굵은 나뭇가지 2개를 발견했죠. 바닥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사이로 단단한 가지들이 군데군데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민혁 씨는 마치 수백 번도 더 해본 듯한 동작으로 나뭇가지를 다듬어 Y자 모양을 만들었어요. 로프로 단단히 묶어 고정하더니 순식간에 목발 하나가 완성됐죠. 이거라도 짚고 가시죠.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Y자 모양의 임시 목발이라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신기했어요. 더군다나 제 키에 딱 맞는 높이와 각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체중을 실으며 걷기에도 불편함이 없었죠.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만으론 부족했지만 그 이상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저를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재료를 구하고 묵묵히 장비를 만드는 그의 모습에 이상한 뭉클함이 밀려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이동을 시작했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눈 위를 걷는 건 원래도 조심스러운데 한쪽 다리를 온전히 쓰지 못하니 매 순간 균형 잡기가 힘들더군요. 몇 번은 목발이 눈 속에 깊이 빠져 허우적대다 결국 미끄러질 뻔했고 그때마다 민혁 씨는 재빨리 제 팔을 붙잡아 주었죠. 다행인 건 바람이 어제보다 많이 잦아들어서 걷기가 한결 수월했어요. 민혁 씨가 지도와 위성 장비를 살펴보더니 금방 빠른 길을 찾아냈죠. 저는 한 손으로는 목발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팔을 붙잡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실까요? 민혁 씨는 걸음을 멈추고 제 상태를 살폈어요.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푸른빛이 비치는 게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괜찮은 길이 나올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솟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파 속에서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민혁 씨의 따뜻한 미소와 든든한 부축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그의 손을 잡을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설렜어요. 추위에 떨리고 다리가 아파 괴로웠던 마음이 그 순간만큼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하얀 설경을 지나 얼마를 더 걸었을까요? 저 멀리 대피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차올라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민혁 씨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에게 엉엉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안 들렸을 텐데도 민혁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의 짧은 대답이 오히려 제 가슴에 깊이 울렸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사람이 이렇게 폭설과 강풍 속에서 만나 서로의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대피소로 들어가기 전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냈어요. 사실 계속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이 있었거든요.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서 말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저기, 혹시 나중에 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민혁 씨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의 대답에 제 볼이 화끈거릴 만큼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쳤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으로 가득했는데 이젠 이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간지리고 있었어요. 프랑스로 돌아와서도 서론에서의 일을 곱씹느라 마음을 정리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머릿속에선 계속 강풍과 폭설 속에 서 있던 제 모습과 그 얼어붙은 시간을 뚫고 나타난 민혁 씨가 떠올랐죠. 혼자 모든 걸 잘 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제가 결국 자연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져 누군가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났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점점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파리의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무렵 저는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겨우 몇 주가 지났을 뿐인데도 민혁 씨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죠. 절 일으켜 세워주던 순간 텐트 속에서 들려주던 낮은 목소리, 다친 제 다리를 살펴주던 그 따뜻한 눈빛까지도요. 문득 서론에서 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기 혹시 나중에 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한 말은 정말 단순한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지만 결국 제 진심은 이 사람을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문득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혼자만의 자유를 찾아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그게 정말 제가 원하는 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서론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때 절 살아있게 해준 건 그 자유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라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권과 각종 서류를 챙기고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과정에서 제 발걸음은 묘하게 들뜨면서도 긴장됐습니다. 민혁 씨와 다시 만난다고 해서 그가 반겨줄지, 혹시 제가 혼자 속단하고 무작정 찾아가는 건 아닐까? 이처럼 온갖 불안이 스쳐갔지만 서론에서의 그의 말과 따뜻한 미소가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어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창밖으로 이어지는 구름을 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파리 공항을 출발할 때만 해도 사실 실감이 잘 나지 않았지만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랐을 때 내가 정말 한국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감동이 몰려왔어요. 한국 땅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마친 뒤 공항 게이트를 나오자마자 낯선 언어와 표지판,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를 압도했죠.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서론에서 추위를 이겨내며 생명을 건져 올린 뒤 저는 왠지 모르게 이 낯설고 생소한 풍경이 두렵지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빠져나오는데 저 앞쪽에서 손을 흔드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침착했던 눈빛이 그대로 살아있는 바로 그 얼굴이었죠. 민혁 씨는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어요. 잘 오셨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이 많은 거리를 날아온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말문이 막혀서 서성이다. 다시는 그 설원에 혼자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느 곳이든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어설프게 농담을 던졌죠. 그러자 민혁 씨도 장난스럽게 눈썹을 치켜 올리며 준비만 잘하신다면 다시 어디든 갈 수 있죠. 이제 둘이니까요. 라고 덧붙이더군요. 그 순간 서울이라는 도시에 첫 발을 딛는 제 마음은 설렘과 안도가 뒤섞여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왠지 모를 끌림이 느껴졌어요. 머나먼 설원에서 시작된 이 인연이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 가슴이 설렜죠. 단순히 목숨을 건진 것을 넘어서 이제는 더 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해요. 마치 하얀 눈보라 속에서 멈출 줄 모르던 강풍이 해가 뜨면서 잦아들듯이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리안 몽블랑 올림.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자 여러분들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네요. 마지막 영상 이후로 제가 좀 아팠거든요. 다행히 이제는 건강을 되찾아서 이렇게 다시 찾아뵐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당부드려요.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나가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 PD 강나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자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